안녕하세요. 이제 선박 조정 관련해서 몇 가지 수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종 모델링을 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그런 수학적인 기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. 뭐 길지는 않을 거고요. 내용들을 아예 다 처음부터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게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, 그냥 이런 게 쓰일 거다, 아니면 옛날에 이런 걸 배웠었지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우선 선박 조종 성능 분석에서 정말 자주 쓰이게 되는 게 이제 테일러 급수 전개인데, 물론 테일러 급수는 대학교 수학에서 초반에 배우죠. 네, 초반에 배웁니다.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. 뭐냐면은 어떤 의미의 함수가 있을 때, 어떤 함수인데 일반적인 함수는 다 되죠.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탄젠트 같은 그런 것만 아니면 막 불연속이고 그런 것만 아니면은 어지간한 거는 다 잘 근사가 되죠. 뭘로? 다항식으로. 다항식으로 근사가 된다는 점이 되게 좋습니다. 왜냐면은 이제 다항식이면 우리가 다루기 쉽잖아요. 근데 다른 뭐 초월함수도 하면은 솔직히 모르겠고, 이제 여러분들이 학부 때 배운 테일러 급수는 되게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. 어떤 함수든지,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주어졌어요, 여러분들한테. 그게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이 함수를 아는 상태예요. fx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걔랑 비슷한, 걔를 잘 따라가는 그런 다항식을 내놓는 게 테일러 급수죠. 이 부분까지는 아마 깊게 파고들지 않더라도 다 기억은 하실 거예요. 근데 선박 조종 입장에서는 테일러 급수를, 이 fx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. 그러니까 테일러 급수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테일러 급수 전개를 쓰지 못한다는 거죠. 그래서 거꾸로 접근을 합니다.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할게요. 어차피 수업 내내 다룰 문제니까.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은 선박 조종 운동에서, 동력학 모델에서 알고 싶은 건 선박의 가속도예요. 가속도는 어떤 순간에 선박의 운동으로부터 얻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뭐 선박이 직진하는 속도, UVW는 X, Y, Z 방향 속도입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우린 주로 UV를 써요. W는 배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데 그거는 조종에서 안 다룰 거거든요. 그 다음에 U 닷, V 닷, 가속도죠. 또 뭐가 있나요? 이 선박의 요를 우리가 R이라고, PQR이니까 R이겠다. 요 가속도나 아니면은 요 각가속도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? 선박의 조종 운동에 영향을 줄 만한 거. 방향타 각도거든요. 방향타 각도. 그 다음에 프로펠러 회전수.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. 대충 세봐도 뭐예요? 생각나는 게 한 8개 정도 있네요. 8개 정도가 선박의 가속도에 영향을 줄 거예요. 그럼 그 가속도로 인해서 누가 변해요? A가 만약 X방향 가속도에 대한 식이라고 칩시다. 그러면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에 순간적인 이 운동 성분들 있죠. 좀 요상한 거는 이제 U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간다는 건데,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. 부가질량이라고 해서. 이미 배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어쨌든 가속도가 양변에 들어가는 게 좀 요상하긴 한데, 어쨌든 해석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. 여기에다가 배질량 M을 곱해주면 실제 배가 받는 X방향 힘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배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 배에 가해지는 X방향 힘을 구할 수는 있어요. 어떤 관계는 있겠죠.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떤 관계는 있다고 했을 때 그 관계가 그러면 어떤 함수로 나올까요? 뭐 사인, 코사인 아니면 익스포넨셜, 우리 전혀 알 수 없어요. 그거는. 그 부분이 선박 조종 모델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. 우리가 어떤 함수로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문제예요. 이 8개의 변수가 운동 변수죠. 이게 선박에 가해지는 힘이랑 뭔가 연관은 있다는 건 알아요. 근데 정확히 어떻게? 그건 우리가 몰라요. 그래서 테일러 급수에서 했듯이, 테일러 급수는 최종적으로 뭐가 나왔어요? 그냥 어떤 함수든이 중요해요. 어떤 함수든 다항식으로 근사를 할 수 있다잖아요. 여기서 나오는 것도 운동 변수가 힘으로 대응되는 함수는 있는 건 알아요. 근데 걔가 정확히 뭔지 몰라요. 근데 실제 물리 현상이니까 어느 정도
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가 아니지. 진짜로 연속적일 거고, 연속적인 함수고요. 그 다음에 뭐 급격하게 변하겠어요? 변곡점이 막 여러 개씩 그러지 않아요. 그냥 어느 정도는 스무스하게 변해요. 그래서 테일러 급수로 근사는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우리 조종 모델에서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.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학부 때 배운 테일러 급수는 원래 함수를 알고 걔를 맞추는 근사식을 뽑아냈어요.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일러 급수에서 다항식으로 근사할 수 있다는 컨셉만 들고 와서 어떤 물리적인 모델 시스템이 있든 간에 얘는 그냥 다항식으로 근사를 해버리자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. 뭐 이제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 있겠죠. 아니 이게 맞는 거야? 근데 뭐 어느 정도는 맞으니까 지금까지 잘 썼고요. 예. 그래서 대개는 다항식 근사라는 다항식으로 근사를 한다라는 컨셉이고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너무 이 분량이 작으니까 테일러 급수 좀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. 그럼 원래 우리가 테일러 급수는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하기로 한 게 이제 그러면 여기 붙는 AN은 뭐예요? 라고 누가 물어볼 수 있죠. AN이요. AN을 어떻게 구하냐고. 그렇게 물어봤을 때 조종 모델에서는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따로 구해요. 시스템 식별이라고 합니다. 시스템 식별법을 통해서 따로 이 개수들을 여기에 들어가는 AN들을 찾는 게 목표가 되긴 하는데 전통적인 테일러 급수에선 그렇게 안 하죠. 이 시스템을 한 번 미분, 또 미분, 여러 번 미분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각각 x의 n차 항들 앞에 붙는 개수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식을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이제 여기에서 x 자리에다가 b를 여기 x에서 b라고 빼주잖아요. 그러니까 b라는 값을 넣어놓으면 얘가 0이 되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되냐? 여기에서 b 넣었을 때 나오는 거. 그러면은 a0. n이 0제곱부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f에다 b를 넣으면 a0. f 프라임 b가 이 식이죠. 이 식에다 b를 넣으면은 n 곱하기 an인데 n이 얼마일 때? 1일 때만 남잖아요. 1 an. 그러니까 요게 남고. 뭐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차수에 따라서 a0, an, a2, a1, a2 이게 하나씩 나오죠. 그래서 걔가 여기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테일러 급수를 쓰면은 이 꼴로 나오죠.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테일러 급수 식 자체를 외우려고 했을 텐데 실제로 테일러 급수를 어떻게 유도를 해내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. 그냥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먼저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얘를 테일러 시리즈라고 하고 또 여러분들이 더 자주 쓰는 거는 b를 0으로 넣었을 때죠. 그거를 우리가 맥클러린 시리즈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예시로 익스포넨셜, 코사인, 사인에 대한 맥클러린 시리즈 전개를 제가 옆에다 써놨어요. 근데 다시 하는 얘기지만은 테일러 급수 자체를 적용하는 게 우리 조종 모델의 목적이 아니라 테일러 급수에서 들고 온 컨셉 있죠. 어떤 함수든지 그냥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분리 현상이라면은 다항식으로 근사를 할 수가 있다. 그래서 다항식으로 진짜 근사를 해주는 게 조종 모델이라는 거의 핵심이다. 라는 거 알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아마 학부 수준에서는 직접 다루진 않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나온 부분일 텐데 여러 개의 변수가 있을 때 테일러 시리즈는 어떻게 전개를 하냐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두 개의 함수, x랑 y에 대한 함수라고 하면 우리가 조종 모델에선 지금 8개의 변수죠. 8개의 변수에 대한 함수를 했는데 2개만 변수가 있는 함수라고 해도 테일러 급수 전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잘 보시면은 1차항, 2차항은 뭐가 있냐면 x제곱, xy, y제곱. 3차항은요. x세제곱, x제곱, y, 뭐 xy제곱, y세제곱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. 이런 식으로 높은 차수로 갈수록 변수가 서로 커플링 된 것들이 더 늘어나는데 그럼 8개씩이나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? 우리 같이 지금 8개나 되는 차수 올라가면은 변수 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겠죠. 그래서 조종 모델을 할 때 뭐 얘네 둘의 변수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모델을 만든 사람들이 알아서 지워줘야 돼요. 그 과정은 수업에서 따로 얘기를 할 겁니다.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변수에 대해서는 차수가 올라가면은 서로 이런 커플링 되어 있는 항들이
계속 늘어난다라는 거. 뭐 일반적으로 조종 모델에서 테일러 급수는 그 다음에 그렇게 막 그 심하게 변동이 있는 비선형성은 아니기 때문에 조종이 대개는 한 3차 항? 그 정도까지는 다뤄요. 근데 4차, 5차 막 거기까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테일러 급수 얘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을 얘기를 할 건데, 회귀 분석도 실제로 어떻게 하냐를 설명하자면 한 세월인데요. 우리 수업에서는 지금 그런 거 전혀 생각을 안 하거든요. 그냥 회귀 분석 어떤 컨셉인지만 설명할 겁니다. 여러분들한테 x랑 y에 대한 데이터가 주어졌어요. x는 인풋이고요. 그러니까 x1이란 값을 넣으면은 y1이 나왔다라는 실험 결과가 있는 거예요. x2를 넣으면 y2라는 실험 결과가 있어요. 그 실험 결과 세트가 막 되게 많으면은 이렇게 x, y에 대한 점을 막 찍을 수 있죠. 그래서 얘를 1차식으로 표현을 해보세요. 제일 잘 맞는 1차식.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회귀 분석이잖아요. 아니면 2차식으로 표현을 해보세요. 뭐 하라면 하겠죠. 3차식, 4차식.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몇 차식까지 한다고요? 우리는 테일러 급수 전개를 했을 때 통상적으로 조종 모델에선 3차식을 한다고 하니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어떤 변수에 대해서 v1이라고 줍시다. 그 다음에 배 가속도 아니면 힘 a1이라고 할게요. 앞에 a랑 헷갈리네. ax1이라고 할게요. x방향 가속도입니다.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. ax 가속도라고 했을 때 v1이랑 ax의 어떤 관계가 나오냐? 여러 번 실험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. v1이 얼마일 때 ax가 얼마였다. 그럼 걔를 뭐 잘 근사를 하면 3차식일 수도 있고 2차식일 수도 있고 x가 아니죠. v1이지. t는 ax라는 식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.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죠. 테일러 급수에서 기본 컨셉은 어떤 함수를 여러분들이 다항식으로 근사할 수 있다. 다항식으로 진짜 근사를 하는 거예요. 그 근사가 뭐냐? 회귀 분석이다 라는 거죠. 그래서 인풋하고 아웃풋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다면은 제일 간단한 회귀 분석은 1차식입니다. 그래서 그냥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여기 인풋 벡터죠. 여러 개의 변수들을 늘어놨으니까 그 어레이는 벡터다. 그래서 그 벡터를 선형 변환을 해주면 돼요. 그럼 y가 나오는데 뭐 딱 안 되죠. 뭔가 에러 텀이 추가로 나오잖아요. 그 에러 텀. 그럼 잘된 회귀 분석은 뭐냐? 에러 텀이 크기가 작을수록 잘된 회귀 분석입니다. 그러면 이 에러 텀이 작은 회귀 분석은 어떻게 구하냐요? 그거는 우리 수업의 범위가 아니라요. 저기 뭐 응용 수학이나 다른 데서 하는 거고 정 안 배웠더라도 그냥 프로그램 쓸 줄 알잖아요. 그 정도의 그런 접근성을 우리 수업에서 원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회귀 분석을 썼습니다. 근데 정확히 어떤 수학적 근거가 있나요? 그거는 우리 수업의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.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간단한 회귀 분석을 하자면 a가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주어지면 되겠죠. 요 기울기잖아요. 기울기. 얘가 a. 이걸 기울기로 하면 1차 회귀 분석인데 1차 선형 회귀 분석까지는 우리가 잘 안 쓰고요. 뭐 2차, 3차 이렇게 만들면 되죠.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세트는 이건데 여기서 2차 항은 뭐 어떻게 뽑아내나요?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x1을 제곱을 해주면 돼요. x1, x2를 3차 항 만든다고 하면은요.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.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근본적으로는 선형대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선형대수에서는 서로 제곱해주는 그런 연산은 안 쓰잖아요. 걔네들은 제곱해주는 순간 아예 다른 데이터 세트로 한 줄이 다시 더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애초에 매트릭스를 이렇게 꾸며놓고 그걸 만족하는 회귀 분석. A1은 여기에 붙는 거고 A2는 여기에 붙는 거겠죠. 지금 식을 보면 그 다음에 에러 텀이 C에 붙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서 회귀 분석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제 2차, 3차 그렇게 회귀 분석을 해주는 게 우리 수업에서 주로 다룬 내용인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. 조종 성능 분석을 조종 모델을 만들 때 회귀 분석을 아까 다항식 계속 얘기했잖아요. 다항식으로 분석을 했고 거기에 맞는 뭐 저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부터 중요하죠. 우리 수업 이제 거기까지 여태까지 잘 해왔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 변수가 지금 딱 봐도 8개인데 8개에 대해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해주면은 다 변수에 대해서 그럼 못해도 우리가 변수를 한 4, 50개는 다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이제 회귀 분석을 하는 게 가능하겠냐 그만큼의 데이터도 없고
뭐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의문이 항상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요새는 다항식 근사를 안 하고 그냥 저기 인공신경망에 근거해서,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요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공신경망에 근거를 해서 회귀 분석을 해보겠다라는 게 있죠. 아마 많은 그 연구 분야에서도 여러분들이 인공신경망 통한 회귀 분석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선박 조종에도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참 좋겠네요. 그래서 수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기까지 했고요. 여기 수업 자료는 사이버 캠퍼스에 추가로 업로드를 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필요하시면은 한번 보세요. 네. 근데 다시 설명드리지만은 꼭 이 내용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우리 수업에 한 발짝 더 진행할 수 있다. 그건 절대 아니에요. 그냥 이런 게 있었지 하는 것만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. 네, 여기까지 할게요.